네, 안녕하세요. 박정화의 계사입니다. 신용분석사 OT, 뭐 강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OT를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용분석사 와우패스에서 기본 이론을 제가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는 이창희 회계사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아무튼 뭐, 유튜브 등에 올라갈 5분에서 한 10분짜리 신용분석사 개요 정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신용분석사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구성된 거냐? 뭐 그런 것들 정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제 소개가 있는데 요 한 페이지만 해도 뭐 1시간 동안 제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런 거 여러분 관심도 없고요. 아무튼 회계사이고 뭐 학교 여기 나왔고 3일 회계법인 출신이고 뭐 국가공인 시험, 뭐 재경관리사 등등도 제가 출제도 했고 뭐 그다음에 책도 썼다.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 뭐 지금은 이제 뭐 3일을 이제 벗어나서 신우회계법인 조그만 데 있고요. 뭐 사회이사로도 있고 그다음에 신용분석사를 출제하는 금융연수원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강사가 뭐 1,200명쯤 되는데 뭐 상위 1% 이내에 어떤 우수 강사 상 이런 것도 주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선정도 됐고 회계 쪽에서는 제가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강사가 많지만 어쨌든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신용분석사, 뭐 영어로 CCA라고 하는데 신용분석사가 이런 거예요. 신용을 말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죠. 그럼 신용이 뭔데? 신용이 뭐 믿음이잖아. 믿음. 그래서 뭘 믿는 거냐? 은행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다 칩시다. 그럼 저 사람이, 또는 저 개인이든 저 법인이든 저놈이 나한테, 우리 은행한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냐?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제표, 회계장부라고 하죠. 이 재무제표를 딱 보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 이제 사업 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야,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그리고 신용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 판단하는 그런 이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제가 읽으면은 요 한 페이지만 해도 한 5분 지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핵심을 그 얘기했고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뭐 회계가 메인이지만은 회계 아닌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신용 등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우리 여신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초, 뭐 말이 기초지 저는 이제 기초라고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초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초인 것인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뭐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금융연수원에 주관하는 시험 중에서는 이제 기초가 된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뭐 여신 심사역 등등의 그런 자격증들은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 이걸 취득해야 신용분석사를 취득해야 이런 것도 시험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제가 이제 금융연수원 강의를 하면서도 신용분석사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은행 등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아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설명드렸죠. 신용 위험, 어떤 리스크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 반면에 신용 위험 분석사 뭐 등등 시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용분석 시험에 합격한 후에 뭐 실무 교육 없이 바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등등이 써 있는데 우리 뭐 다른 시험까지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겠죠. 하여튼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이 시험도 어렵고요. 상당히 많은 또 책을 봐야 됩니다. 자격증의 특징.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신용분석사 등등의 시험이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써 있고요. 1차 시험, 뭐 2차 시험이 있는데, 1년에 시험은 3번을 봅니다. 다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있고, 뭐 다양한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있죠. 2020년 뭐 코로나 때문에 응시 인원이 줄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점점, 뭐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점점 응시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뭐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다. 자격은 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필기 시험이고 오지선답니다. 주관식은 없습니다. 다 객관식입니다. 당연히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계산기가 필수입니다. 계산기 없고 뭐 암살한다?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지저분한 숫자를 계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966, 199 곱하기 1.08 빼기 5만 원. 그거 암살 안 되잖아요. 다 계산기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당연한 얘기고 시험의 일부 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옛날 옛적에 2002년 그 전에 금융연수원에서 집합연수 과정이 뭐냐면은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 수료한 자는 1차 시험 면제. 다만 옛날에 이걸 이수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최근 말고 2002년 월드컵 전에 그 다음에 회계사 자격증 있어. 1차 시험 면제. 그러니까 1부 시험 면제. 1부는 회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2부는 회계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알파 해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아무튼 1부 시험 면제다. 뭐 잘 없겠죠, 근데.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걸 딸라고 뭐 굳이 뭐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없을 겁니다. 1부, 2부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 연속되는 다음 3회 연수 2년 검정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부분의 시험 면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부, 2부가 있는데 야 나는 2부만 시험 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1부만 시험 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1부는 합격했는데 2부는 시험을 안 봤어. 그럼 당연히 불합격이겠죠. 그럼 다음에 3번 또 기회가 있으니까 3번 안에 붙으면 된다. 만약에 그 다음 3번을 다 떨어졌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험 봐야 돼. 그 붙은 거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은 2년. 네. 그래서 내가 1부 붙었는데 그냥 이 회사 일이 바빠서 계속 2년 동안 다음 시험 안 본 거 2부를 그 1부 시험 다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년 지나면 없어진다. 3번 연속 다시 한번 떨어지면은 그 붙은 거 다 없어진다. 도루묵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60점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는 꽈락이 있죠. 꽈락 알죠? 내가 평균은 60점 넘는데 한 과목이 뭐 39점이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는 40점. 왜냐면 1부에도 여러 과목이 있을 것이고 2부도 여러 과목이 있을 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부분 합격은 아까 얘기한 것이죠. 하나만 내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당연히 1부를 먼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들어서 또 2부 시험 공부해서 2부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은 한꺼번에 다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시험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시험 과목 보시면은 1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죠. 문제 수는 뭐 문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2부가 더 뭔가 과목도 많고 문제 수가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1부, 2부는 별도고 1부는 완전히 회계학입니다. 궁금하잖아요. 개우니까 제가 얘기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 회계에는 이제 기초가 있고요. 중급 회계가 있고 고급 회계가 있는데 굳이 말하면 이거는 중급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초 회계가 안 돼 있어. 그럼 이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 우리 와우패스에도 기초 회계 강의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들으시고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데 가서 찾아가지고 들으셔도 됩니다. 많거든요. 기초 강의 많기 때문에 하여튼 기초 강의를 듣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제 고급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초는 없는 거야. 기초는 안다는 전제하에 책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따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회계는 결국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것인데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하여튼 공부하는 겁니다. 회계장부 공부하는 게 기업회계 기준이고 다만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뭐 이런 거, 뭐 합병, 합병은 뭔지 알겠지, 그렇죠?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분법, 연결, 뭐 합병 공부하는 게 결합회계고 특수회계는 중급회계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 그런 거 공부하는 게 특수회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일종의 중급회계입니다. 특이한 거, 뭐 이런 거. 뭐 법인세 회계 이런 거. 야, 법인세 비용 어떻게 산정하냐? 야, 건설업들은 어떻게 재무제표 작성하냐? 좀 특수한 거 있죠?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2부에서 재무분석. 재무분석 뭐 하는 거냐? 재무비율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비율. 뭐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분석은 현금으로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중급회계인데 워낙에 현금으로표가 어렵거든요. 아주 빡시게 하나의 과목 구성되기 때문에 아주 빡시게 공부하는 것이죠. 시장 환경 분석은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있는데 거시경제하고 경영학 공부하는 것이다. 미시경제는 뭐 참고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지만 이런 거 가격 결정 이론 있죠. 가격이라고 하는 거 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가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그런 거 공부하는 거는 미시경제인데 우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책에도 없고 거시경제는 좀 더 큼직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물가가 오르면은 소득이 느는 거냐 줄는 거냐,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이 잘 되는 거냐 잘 안 되는 거냐, 막 재밌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알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주식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하여튼 그다음에 경영학은 좀 뭐라고 할까? 이건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죠.
경영학은 뭐 기업을 이제 경영하는 어떤 학문이 될 텐데, 하여튼 뭐 각종 이론들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이론들. 각각의 학자들이 무슨 이론을 냈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핵심들을 간단하게 아시면 된다. 그래서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좀 이론적인 측면적으로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종합 사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사례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 보고서라고 있어요.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걔보다 좀 더 포괄적인, 아무튼 사업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결국 현황하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사례형 문제 푸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공부한 거 절대로 똑같은 게 안 납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 있는 걸 공부한 거 바탕으로 종합 사례를 푸는 거라고.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제 재무 분석, 요 재무 비율이 잘 돼 있으면은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그 정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응시 자수, 접수 자수인데 쭉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그렇죠.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2020년은 이제 아직 오픈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원래 이것도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2020년은 제가 금융연수원 강의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회계 쪽에서. 제가 알기로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하여튼 확실한 거는 요거는 확실히 넘어가고 계속 늘고 있다, 응시인원이. 그래서 뭐 접수자수인데 뭐 그중에서 또 뭐 공부 안 되신 분들은 뭐 시험장에 안 가겠죠. 아무튼 접수자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명 육박하고 있다, 2020년. 그래서 합격률은 한 3, 4명에 1명 정도 붙는 꼴이니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은행에서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융연수원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수업 듣냐? 금융권들, 특히 은행분들이 거의 90% 수업을 듣거든요. 실제 여기 응시하시는 분들도 직장인들, 은행을 비롯한 직장인들 있죠. 그분들이 거의 9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고 노력하고 있다. 은행끼리도 막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OT 강의 들으신 분들도 거의 뭐 둘에 하나 이상은 은행분들이실 텐데, 하여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은행끼리도 막 경쟁 붙어서 누가 이번에 1등 했냐, 어떤 은행에서 제일 많이 붙었냐, 경쟁도 막 붙고, 하여튼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집값처럼, 우리 주식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다.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